얼마 전에 제 와이프도 검사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2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본인을 소개했었던 한 연기 지망생이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하여 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분 피해 금액이 채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분의 그 TV에 나오셔서 얘기했었던 본인의 어떤 살아온 환경들을 감안했을 때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랑 좀 비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중국이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곳에 외국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시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좀 어떻게 대응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피해자도 해보고 가해자 쪽도 맡아봤는데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당신은 대출이 안 되죠. 다른 곳에서는 안 돼,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해줄게.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는 왜 안 되는데 이곳에서만 될까?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곳은 제가 볼 때는 또 금리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이 알아봤을 때 사채까지 다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까지 오신 분들은. 그럼 금리가 적어도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사채는 더 높은 사람들도 있겠죠, 불법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요 4%, 5% 연 이렇게 낮아요. 일단 거기서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네들 사업자금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당신에게도 해주겠다. 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자꾸. 당신은 그러고 보니까 신용이 안 좋네.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줄게. 그래서 당신의 신용을 쌓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돈을 뽑아서 우리한테 줘야 돼? 자, 많이 들어보신 그런 스토리예요. 금융권에서 보통 관리하고 있는 신용 단계를 올려보셨나요? 이 신용 등급? 지금은 신용 등급도 다 폐지되고 점수제로 바뀌었지만 신용 점수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대출금도 열심히 상환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올라가는데 이게 통장에 돈 몇 번 왔다 갔다고 해서 어떻게 신용 등급이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보통 이 사람들이 내 계좌 입금해 줄 테니까 찾아오라고 하는 돈들은 어떤 돈들이에요?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자가 본인의 돈을 내 통장으로 보내고 나는 그걸 바보처럼 뽑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출과 관련된 사건들은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강하게 처벌받아요.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뽑아오라니까 뽑아다 줬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심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항변해요. 억울해하시고. 그러나 법원에서는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현금 인출해서 가져다 주신 분들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 징역형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대출 유형은요, 일단 이러한 대출을 나한테 해주는 건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누군가 대출해줄게 라고 하는 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관을 사칭하는 겁니다. 검사, 금융감독원, 공무원 다 사칭해요. 얼마 전에 제 와이프도 검사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제가 퇴근하고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 검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검사가 돈을 요구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